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엘리엇의 식귀를 의미도 모르면서 옛날부터 멋으로 많이 들먹였는데 올해 4월이 내 일생에서 가장 잔인한 4월이 될 것 같아. 정말 이 구절이 실감난다. 백신과 치료약의 개발에 시간이 걸리면서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유례가 없는 국경 봉쇄와 셧다운으로 경제는 추락하고 와중에 가난한 약자들은 코로나보다 먹고 사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앞으로 닥칠 후유증이 훨씬 더 걱정되고 있다. 다행히 알바니아는 감염자가 700여 명으로 잘 관리가 되는 것 같고 이웃집 영감의 말대로 사란더에서는 감염자가 없는지 대부분 사람이 마스크도 쓰지 않고 평화롭게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그래도 외국에서 감염이 되면 아주 곤란할 것이므로 우리는 시장을 보는 것 외에는 외출을 하지 않고 집에서만 보내고 있다. 집에서만 있으니 유튜브, 다큐, 영화, 전자책을 많이 보게 되고 이런저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된다. 특히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하여 정보를 검색하고 강연을 시청하면서 바이러스에 대해 근본적인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첫째, 바이러스는 우리의 먼 조상으로 지금도 지구의 주인공 중 하나다. 지구의 역사가 45억 년인데 바이러스는 30억 년 전에 생겼다고 한다. 기껏 200만 년 전에 출현한 우리 인간종은 말할 것도 없고 최초의 포유류보다도 훨씬 먼저 생긴 대선배다. 그러다 보니 동물, 식물, 미생물 등 모든 생명체에 침투하여 영향력을 주고받았고 인간 유전체의 45%가 바이러스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우리 유전자 중 거의 절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 우리와는 상관없는 존재가 아니라 인류의 먼 조상이었다. 또 놀랍게도 지구상에는 인간의 총 중량의 3배에 달하는 바이러스가 존재한다고 한다. 세균도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데 세균의 1000분의 1 크기의 극미세 바이러스의 총 중량이 인간보다 3배나 많다니 종류와 개체 수를 숫자로 나타내면 도대체 얼마나 될까? 실로 경이로운 일이며 바이러스야말로 지구의 주역 중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둘째, 지금 엄청난 바이러스가 내 몸에서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 내 몸은 하나의 작은 우주다. 약 60조 개의 세포들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복잡하고 치밀한 유기체다. 그런데 우리 세포보다 더 많은 천여 종, 약 100조 개의 세균들과 90여 종, 약 3000조 개의 바이러스가 영향을 주고받으며 우리 몸에서 공생하고 있다고 하니 실로 놀랍다. 그리고 대부분이 우리 생존에 꼭 필요한 존재들이라고 한다. 이렇게 우리 생존을 위해 헌신하며 공생하는 고마운 동업자 세균과 바이러스도 있는 것이다. 셋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인간이 자초한 상황이다. 바이러스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세상의 무수한 생명체처럼 각자 나름대로 생존과 번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아간다. 인간이 생태계를 파괴하자 서식처를 잃은 다른 생명체들이 인간과 접촉을 많이 할 수밖에 없으니 인수공통 감염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옮겨서 질병을 일으키고 있다. 14세기 유럽에서 1억 명의 생명을 앗아간 페스트는 쥐에서 왔고 1918년 1차 대전 때 5천만에서 1억 명이 사망한 스페인 인플루엔자와 사스나 메르스는 박쥐의 몸에서 왔다고 한다. 5,000종의 포유류 중에서 박쥐와 설치류는 종과 개체가 압도적으로 많고 사람과 체온이 비슷하여 바이러스가 잘 옮겨온다고 한다. 남극을 제외하고 지구 전 지역에 사는 박쥐에서 137종의 바이러스가 발견되었고 이 중에서 61종이 코로나, 에볼라, 광견병 등 인수공통 감염 바이러스라고 한다. 또 설치류에 있는 179종의 바이러스 중에서 68종이 인수공통 감염 바이러스라고 한다. 박쥐와 설치류뿐만 아니라 조류와 돼지 등 모든 동물에 존재하며 인간에게 옮겨올 능력이 있는 수많은 바이러스를 고려할 때 앞으로 얼마나 더 치명적인 전염병들을 불러올지 무서운 일이다. 앞으로도 억제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인간의 과도한
자연 생태 파괴와 기후 변화는 숨어 있는 바이러스를 불러낼 것이다. 더구나 발달한 과학으로 실험실에서도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 누가 이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 이기심으로 가득 찬 인간의 교만은 결국 생존의 기본인 생태계를 파괴하다가 전 생명체의 반격을 받을 것이다. 기후위기, 핵전쟁, AI 위험에 못지않은 인류 멸망의 여러 시나리오에 바이러스 전염병도 추가해야 한다고 본다. 넷째, 현재로서는 마땅한 대처법이 없다. 바이러스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백신과 치료약의 개발이 필수라고 하는데 이를 위해 아무리 빨라도 1년 이상이 걸린다고 한다. 그동안은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도록 폭발적인 감염자 증가를 막아 최대한 희생자를 줄이면서 서서히 인간이 만들어내는 항체에 의한 집단 면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문제는 RNA 유전체를 가진 바이러스는 변화가 많아 힘들게 만들어낸 백신과 치료약의 효능이 금방 떨어져 다시 개발해야 하는 악순환이 생긴다. 게다가 다른 종의 바이러스가 나타나면 완전히 새롭게 시작해야 하고 새로운 바이러스의 출현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다. 메르스 이후 코로나19가 5년 만에 나타났지만 앞으로는 3년 이내가 될 수도 있다고 하니 이를 어쩔 것인가? 나는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바이러스 정보를 넣으면 즉시 백신과 치료약을 만들어내는 날이 머지않아 도래할 것으로 기대하며 그때까지 인간이 잘 버텨내기를 바란다. 다섯째, 모든 일이 그렇듯이 코로나 팬데믹이 전부 나쁜 것만은 아니다. 코로나로 세상이 멈추자 생태계가 확연히 복원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사람들의 밀려났던 야생동식물들이 많이 보이고 눈에 띄게 공기가 맑아졌으며 소음도 많이 감소했다고 한다. 더불어 인류가 생태계 보존에 대해 더 깊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고 의료 체계를 보완하고 정비하는 일도 이루어질 것이다. 또 앞으로 출현할 더욱 강력한 바이러스에 대항할 힘도 많이 길러질 것이니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 코로나가 인류에게 보내는 자연의 준엄한 경고라면 우리는 심각하게 인지하고 더 늦기 전에 삶의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끝으로 세상이 하나의 그물망으로 촘촘히 얽혀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중국 우한에서 천상갑을 다루던 한 사람에 의해 시작된 우연한 감염이 온 지구상의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고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으며 대부분 사람의 삶을 바꾸어 놓았다. 사람들뿐만이 아니다. 독일 동물원에서는 경영난으로 600여 마리의 동물들이 안락사당하고 우유 소비가 줄면서 수많은 젖소가 도살되었다고 한다. 한 사람의 우연한 실수가 전 지구의 사람과 가축에게 이런 피해를 주다니 정말 온 세상이 촘촘하게 얽혀 바로 영향을 주고받는 공동 운명체 그물망임을 실감한다. 교통통신의 발달로 지구촌 공동 운명체가 된 인류가 서로 배려하고 협동하지 않으면 공멸한다는 것을 깨달으면 좋겠다. 생태계를 파괴하는 과도한 소비와 소유, 무분별한 자연 개발과 에너지 사용 등이 절제되어야 할 것이다. 미니멀 라이프가 요구되고 외형적 과시보다 자기 안에서 찾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조명을 받아야 할 시점이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알바니아 사란도의 작은 아파트에서 생활한 지도 2달이 되었다. 집에만 있으니 좀 갑갑하지만 해안 풍경이 빼어난 휴양지에서 맛있는 음식을 즐기며 편안하게 지내고 있으니 만족이다.